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희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의대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의대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치대나 약대를 가시려고 하시는, 다시 말하면 의학 계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사실 경희대학교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경희대라고 하는 대학의 전체적인 입시에서의 위치라든가 대학에 대한 선호도, 적정의 구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한 번 정도 도전해 하면은 합격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올해 이제 가장 커다란 변화는, 종전까지는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만 의예과를 선발하다가 올해부터 학생부 고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의예과를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전년도와 다르게 어떠한 입시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질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경희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처음 보시면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해 11명이 선발합니다. 최초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경쟁률은 어느 정도 나올지, 또는 예상되어지는 학생부 교과 평균 성적은 어느 정도 될지 많은 분들이 무척 궁금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먼저 전형의 방식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뿐만 아니라 졸업 예정자가 지원이 가능한 대학교가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카톨릭 대학교가 이에 해당이 되죠. 카톨릭 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도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는 2024학년도부터는 학교 추천 전형에 고등학교 졸업자는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가 동시에 지원이 가능한 교들은 경쟁률이 좀 높고, 경희대학교처럼 졸업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아무래도 경쟁률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자, 재학인원의 5%까지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물론 재학인원의 2%는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의예과에만 해당이 된 건 아니고 전 학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라고 한정을 두고 있지만, 아마도 의예과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각 학교당 1명 내지 2명 정도까지만 지원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플러스 출결봉사가 70%, 그 다음에 교과 종합평가라고 하는 게 30%를 반영을 하는데, 이 전형의 방식은 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과 매우 유사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도 교과 반영 비율이 80%에 소리평가 반영 비율이 20%다. 그러니까 학교 추천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생각을 간이 가지고 계시지만,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의 소리평가 반영 방식을 보게 되어지면 학업 역량에 대한 반영 비율이 아니라 자기개발 역량에 대한 반영 비율이 70%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서류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그 다음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이 70% 플러스 출결 포함해서 70%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교과 종합평가라고 하는 게 영향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서류평가를 하게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서류평가를 통해서는 지원 학과에 대한 학업 우수성이라든가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같이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학생부 반영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별 전체 과목,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상위 3개 과목을 반영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학생부 반영은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는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을 합니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반영하게 되어질 때는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이며 그 다음에 과탐을 한 과목을 반영을 해요. 3, 4 정도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의과대학의 원서 지원에서는 약 중간 정도 지점이죠. 높은 구간은 4, 5나 3, 3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고, 하위 구간으로 가는 경우는 3, 5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약 중간 정도 구간으로 볼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능 최저만으로 봤었을 때는 충분히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노려볼 수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든 낮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학생들의 원서 지원에 전혀 장벽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많은 학생들이 8월과 9월에 대학을 결정할 때 충분히 수능에서는 도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도전을 해서 안 되면 재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쯤 대부분 다 노려보려고 할 거예요. 더군다나 교과 성적이 부족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능 최저가 높은 구간일수록 교과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 보니까 결국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과연 경쟁률이나 입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경희대를 포함해서 상위 구간에 있는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학교, 고려대 또는 가천대학교, 인하대, 서울 경기권에 있는 모든 교과 전형의 대학들의 입시의 결과들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건 하위 구간에서 졸업 예정자가 지원이 가능한 대학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3개 대학만 졸업 예정자가 지원이 가능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톨릭대학교나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가천대학교,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가 동시에 지원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자만이 지원이 가능한 전형일수록 경쟁률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서울대학교는 물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닌 학생부 종합 전형이긴 하지만 또 상위대학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경쟁률이 6대1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10.23대 1의 경쟁률, 그리고 카톨릭대학교, 고려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어떤 전형이냐면 졸업자뿐만 아니라 졸업 예정자가 지원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새롭게 신설이 되어진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무려 경쟁률이 40.3대 1이었었고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은 22.8대 1이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제가 볼 때는 대략적으로 볼 때는 한 25대 1에서 6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하대나 가천대보다는 조금 더 몰리는 경쟁률이 될 가능성이 높고 카톨릭대학교처럼 40대 1의 경쟁률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졸업 예정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교과 성적을 보시게 되어지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교과 성적이 1.08,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이 1.03, 카톨릭대학교는 1.02, 카톨릭대학교 학회장 추천이 1.18 정도 되고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은 1.20 정도,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는 1.1, 인하대학교 1.12 정도 되는데 사실은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쓸 때 교과 성적은 거의 문제가 되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1.0, 1.1 또는 1.2 초반 정도, 대부분 1.2를 넘어서지 않는 성적대에서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1.1대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다. 이게 근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하게 되어질 때 구간 점수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과 성적의 중요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이 1.0이나 1.1 범위 내의 교과 성적이 있다면 사실상 중요한 부분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라든가 면접의 중요성이라든가 또는 내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쓴다라든가 기타 요소들이 더 중요성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경희대학교는 지금 구간으로 봤었을 때 사실상 서울대, 카톨릭대, 고려대 바로 밑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선호도가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경희대에 관심이 매우 높은 구간은 바로 어떤 이유들 때냐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수시와 정시를 합쳐서 의대 선발 인원이 대략적으로 한 3,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시에서 선발한 인원이 약 1,800명이 좀 넘는 인원인데 그 중에서 서울에서 뽑는 인원이 600명 정도를 뽑고요. 서울 경기에서. 그 다음에 전남이나 전북에서 325명, 경남 경북에서 534, 그 다음에 충남에서 242, 그 다음에 강원에서 178인데 아마 이 표는 보신 분들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지겹게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표는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표를 보면 결국은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또 나에게 해당되는 전형에 따라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보시면 결국은 가장 높은 전형이 지역인재 선발 전형이에요. 결국은
지방의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를 가는 게 가장 낫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지역인재 전형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능 체제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수능 체제가 낮은 구간은 대부분 1.0이나 1.1 정도의 성적이 나와야 되고 수능 체제가 높은 구간인 경우는 1.34까지도 범위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1차적으로는 내신 성적이고 2차적으로는 뭐냐면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서 고등학교 1, 2, 3학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첫 번째는 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수능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내신. 무조건 내신 공부해야 되고 내신 공부해서 내신 성적을 1.0이나 1.1이나 1.2 범위 내까지 최대한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수능 체제 충족한다면 고3 때 대학 가는 거고 근데 만약에 수능 체제가 충족이 안 되면 재수를 해서라도 대학을 갈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서울, 경기,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이나 1.1 정도의 성적이라면 서울권에서 의대 진학이 가능하지만 1.1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대부분 다 지방의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의 원서를 써야 되고 그리고 수시 전형에서 만약에 불합격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수시로 수능 체제 충족해서 도전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시로 의대를 갈 도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시는 분들보다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의대나 치대를 가기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로. 서울이니까 지방에 있는 학생들보다 학생부가 우수하고 학교 프로파일이 우수하고 또 학교가 좋기 때문에 대학을 좀 쉽게 갈 수 있고 또 나는 서울에 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쪽에서 의대나 치대를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죠.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그 지역을 벗어나기 어렵고 서울, 경기, 인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역으로 가야만 의대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인재 전형의 학생들은 수도권 의대나 치대를 가기가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수도권 내에서 의대 치대가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에 있는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노리셔야만 되겠다. 이거고요. 경희대학교의 바로 지점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서울권에서 약 14%에 해당되는 교과 전형인 거고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라고 하면 71%에 해당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겠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지역인재 전형의 교과 성적이 우수한 1.0 또는 1.1 정도의 성적을 가진 우수한 학생들이 대량으로 몰릴 거죠. 그러니까 마치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을 서울, 경기, 인천의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겠죠.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결국은 전국에서 몰려드는 지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전국에 있는 자사고 학생들이 모두 다 한 번쯤은 모두 다 바라보는 지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한 내신 성적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비교과의 우수성도 있어서 학생부가 전체적으로 우수하다 생각하는 일반고 학생들도 집중되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어느 대학보다도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큰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전년도에 55명에서 올해 40명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전형이 분리가 되어지면서 결국 모집 인원이 축소가 되어졌다. 그런데 이 점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들은 종전에는 네오르네상스 전형 하나로 우지하다가 전형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 모집 인원 55명 안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의 비율과 자사고의 비율이 공존했다면 이제는 전형이 나눠졌잖아요. 교과와 종합으로. 그럼 첫 번째 궁금한 거는 교과와 종합으로 분리가 되긴 했는데 이 전형 간의 구별이 뚜렷하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과는 내신 성적 중심, 종합은 비교과 중심으로 뚜렷하게 일반고와 자사고로 뚜렷하게 구별이 되어질 것이냐 아니면 전형은 분리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전형의 특징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게 되어질 때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고려대학교의 영상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일반의 학우부 수용 전형이 있지만 그 전형 간의 차이는 현재로서는 사실은 어떤 차이밖에 없냐? 면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학우부 수용 안에는 일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유입되어진다는 점, 학교 추천 전형에는 대부분 일반고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는 점인데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상 학교 추천 전형과 그 다음에 학우부 수용 전형의 중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2024학년도부터는 중복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두 개의 전형 간에 하나를 선택해서 원서를 쓰도록 그렇게 바뀌었죠, 입시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경희대학교의 전형도 저는 그렇게 된 거 생각해요. 대학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결국은 전형을 분리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학의 의도가 있겠죠. 대학의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전형을 분리했다 하더라도 실제 지원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전형은 목적과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전형을 분리할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또는 학생부 교과의 비중을 조금 더 크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반고와 자사고의 학생들을 조금 더 분리해가지고 전형의 목적에 맞게 선발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입시의 성향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축소하면서 교과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교과 전형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일반고와 자사고를 분리해서 평가해서 선발하기 위한 의도가 있을 수 있겠죠. 대학의 의도가. 하지만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당연히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이 쓰겠지만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도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대량으로 몰리게 되면 결국 두 개의 전형의 차이가 뭐밖에 안 되냐면 고려대학교처럼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 면접을 보느냐 안 보느냐의 전형 차이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중앙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중앙대도 다빈치형 전형이 있고 탐구형 전형이 있고 그 전형 간에 나름대로 구별을 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여러 가지 전형의 변화를 택했지만 대학이 아무리 의도하면 뭐해? 원서를 쓰는 사람들이 원서를 그렇게 몰리다 보면 결국 전형의 목적에 맞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전년도하고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차이는 면접이 있느냐 없느냐,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약간 내신이 어디가 좀 높으냐 정도의 차이일 뿐 흔히 말해서 학생부 교과와 종합으로 뚜렷이 구별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교과 전형에는 원서를 쓰기가 없겠죠. 내신 성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원서를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올해부터는 수능 최저가 작년도에 적용이 되어졌다가 올해부터 수능 최저가 미반영 되어지도록 하고 1단계 배수를 종전에 4배수에서 3배수로 원상 회복을 시켰죠. 자, 면접일자는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12월 4일날 면접을 보니까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하고 면접은 출제 문항, 지원 동기, 가치관및 인성 등 공통 문항 및 개인 소리 확인, 면접 개인 면접으로 보통 18분 정도의 면접을 본다. 있기 때문에 면접은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재시문 기반의 면접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충분히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 사이에서의 학업적 역량이라든가 능력들을 충분히 비교평가할 수 있는 지문이긴 하지만 일반 대학에 비해서 면접 시간이 아주 긴 면접은 아니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서류평가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경희대학교는 2024학년도로 가면서 서류평가 항목에 변화가 발생이 되어져요. 우리가 2024학년도로 왜 관심 갖지? 우리는 지금 2023학년도에 원서를 쓰는데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자, 우리는 2023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데 왜 2024학년도 입시를 얘기할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항상 입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우리 대학의 입시의 방향은 이렇게 방향을 정할 거야 라고 하면 첫 번째, 그 방향성이 올해의 입시에 반영이 된다는 점. 두 번째,
어떤 흐름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현재 올해 입시나 현재 입시에서의 개선점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바로 2023학년도의 입시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가장 큰 차이는 2024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서류평가의 항목이 3개 항목으로 줄어요. 첫 번째는 학업 역량이죠.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진로 역량,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3개 항목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종료는 2023학년도에는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인성,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이렇게 4개의 항목이었죠. 결국은 뭐냐면 학업 역량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는데 결국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게 진로 역량이라는 거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이 공동체 역량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가 되어지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의 분량이 줄고 기재 항목이 축소가 되어지죠. 거기에 따라서 평가 항목도 4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보시면 되는데 사실 4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어요. 대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업 역량에 대한 비중들이 매우 크다. 이 점을 우리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경희대학교 학업 역량에서는 어떤 점을 보냐면 학업의 성취도 또는 학업 태도, 그 다음에 탐구력을 보게 되고요. 진로 역량에서 보는 거는 전공 계열 관련 이수의 노력 또는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그 다음에 전공 탐구 활동 경험, 이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로 역량이라는 부분들은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평가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기소개서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소서는 2024학년도까지 유지가 되어지고 2023학년도까지, 올해까지죠. 그리고 내년서부터는 폐지하는 거로 가닥이 잡혀져 있는 상태인데 자소서가 중요하죠. 왜 자소서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경희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원서를 쓰든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원서를 쓰든 그리고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학생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이라든가 학생부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적정한 원서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적정한 원서 지원이 된다면 사실상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의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반고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 의대로 원서를 쓴다. 그럼 대부분이 1.1이나 1.2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원서를 쓸 거고 자사고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 그러면 자사고의 순위에 따라서 적정한 구간이 다 다르죠. 그렇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원서를 쓴다면 내신 성적은 비슷할 가능성이 높고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수능 체제를 충족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류의 우수성이 인정되느냐. 세 번째는 면접에서의 어느 정도의 강점이 있느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그런 점인데 자기소개서는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제가 이제 의과대학의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는 이전에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길게 말씀을 드리진 않고 하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의대 자소서는 어떤 분들은 자꾸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대 자소서를 역량 중심의 자소서로 임팩트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를 나중에 이제 특히 재수생들의 자소서를 받아서 보면 너 작년에 왜 떨어졌어? 그러면서 자소서를 보다 보면 자소서에 저는 뭐뭐뭐 해서 뭐뭐를 했습니다. 뭐를 했습니다. 1등을 했습니다. 상을 받았습니다. 뭘 했습니다. 자꾸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성취와 결과 본인의 우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려고 자소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렇죠? 하지만 자기소개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고등학교에서의 학업 및 활동의 과정을 써야 돼요. 과정에서의 우수성을 써야 되고 과정에서의 우수성을 써야 그게 바로 뭐로 연결이 되어지냐면 자기소개서에 대한 신뢰도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가 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되고 특히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어떻게 돼 있냐. 솔직히 말하면 현재 학생부를 100% 본인이 한 것만을 쓰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학생부가 지나치게 약간 블로핑이 되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과대 포장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만약에 실제 했다 하더라도 그게 학교에서 자율이나 진로활동 교과목 학습 내에서 공동체로 발생이 되어진 게 아니라
학생 개별 자율 탐구로 적혀져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결국 학생부가 과장되어져 있다. 과장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써야 된다는 얘기냐면 학생부의 내용의 신뢰도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라도 과정 중심의 내용을 정확하게 서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과정 중심의 서술이 매우 어려운 겁니다. 특히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 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자소서를 쓸 때 1번, 2번, 3번 중에서 가장 어려운 항목이 어디냐? 그러면 2번 문항이 제일 어려워요. 학생들이 1번 써라 그러면 1번은 잘 씁니다. 학업과 교내 활동에 대한 내용 다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2번 가면 쓸 내용이 없어요. 그럼 2번 가면은 뭐 동아리 활동했던 거, 학교에서 반장했던 거, 아니면 봉사활동 했던 거 이런 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공동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인과의 공동체라고 하면 이 말의 현혹에 대해서 이 말로 생각할 수 있어 생각나는 거는 결국은 봉사활동밖에 없다 보니까 봉사활동이나 교내활동 중심으로 쓰는데 그렇게 쓰면 결국 2번을 날리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기소개서가 예전에 비해서 4개 문항에서 3개 문항으로 축소되고 글자 수도 예전에 한 4,500자에서 글자 수가 축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문항이 축소가 되어진 만큼 자기소개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을 잘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3번 문항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못 쓰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3번 문항은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뭐냐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울 점을 기술해달라고 하면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경희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공부할지 또 경희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하기 위해서 난 무엇을 했는지 이걸 쓰라고 하니까 뭐 이런 얘기 쓰는 경우들이 많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경희대학교 의예과에 합격을 하기 위하여 이런 거라든가 저는 경희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하고 난 후에 1학년 때는 뭐하고 2학년 때는 뭐하고 본과에서 뭐하고 이런 거 다시 말하면 대학의 커리큘럼이라든가 대학의 인재상을 발췌해서 쓰는 경우 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쓰면 한 줄만 읽어도 뻔한 글이 되고 대학의 인재상에 맞춰서 쓰려면 자신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인재상이나 커리큘럼에 글을 따서 쓰다 보면 결국 자기소개서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활동이 아닌 대학의 홈페이지의 내용을 그대로 따서 붙이는 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은 학생의 정체성이나 독창성이 사라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게 쓰는 글은 좋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은 이제 내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바뀌는 점은 논술의 70%에서 논술이 100%로 늘어납니다. 경희대학교가 예전에 사실 논술 전형 100%를 줬죠. 논술 한참 많이 뽑을 때는 논술 우선 선발 전형이다. 일반 선발이라고 해서 논술 100% 전형 또는 논술 70% 학생부 교과 30% 전형을 분리했었고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내신 성적 진짜 안 좋은 애들이 운이 좋아서 논술 성적만으로 대학을 갔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자, 입시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 상위 구간에 있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중앙대도 있죠, 한양대도 있죠, 고려대도 있죠, 성균관대도 있고 카톨릭대학교도 있고 연세대도 있고 서울대학교도 있지만 물론 경희대학교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경희대학교 6개의 원서줄 중에서 가장 하위 구간에 두고 상향으로 중앙대, 고려대, 성균관대, 카톨릭대, 연세대, 서울대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경희대학교가 6개의 원서 중에서 가장 상위 구간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특히 이제 지역인재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도 지역인재 전형에서 3개나 4개 정도의 원서를 소진하고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쪽으로 올라오게 되어지면 경희대를 포함해서 2개나 3개 정도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상위 구간으로 모든 대학의 원서를 쓰진 않을 거예요. 쓰시면 아마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쓴다? 그럼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쓴다.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쓴다? 그러면 카톨릭대학교 쓴다. 아니면 고려대를 쓴다. 이렇게 원서 지원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자,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과 전형 방식이 유사한 학교가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교 꼽으면 어디가 있냐면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이 4개의 대학 이 4개의 대학이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들 간의 연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경희대학교는 전체 상위 대학들 중에서는 약간 낮은 단계에 있긴 하지만 상위 대학과의 연결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이 비교적 높게 발생이 되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충원율이 가장 높은 구간은 아시는 것처럼
성균관대학교의 충원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꼽을 만한 학교가 한양대학교고 거기에 비해서 경희대학교의 충원율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대략적으로 한 100% 정도 나오는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어떻게 다른가 추천 전형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 카톨릭대학교 지역균형,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 그리고 경희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개 대학, 6개의 전형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차이점이 뭔지 한번 생각을 각자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과연 어떤 전형의 원서를 쓰는 게 적합한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들마다 뭐 추천 전형을 2개를 받는 학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이 추천을 하나를 주는 경우들이 많죠.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추천을 받으신 분들은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을 받기 어렵고 또 면접일자도 겹치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받으신 분들은 카톨릭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고요.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의 원서를 받으신 분들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겠죠. 면접일자도 겹치기도 하고 추천을 동시에 받기도 어렵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을 받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추천을 받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추천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다 몰리는 지점이 어디다? 결국은 어디다?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이나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대표적으로 몰리는 지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이나 아니면은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이나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대학에서 아무리 우리 대학의 전형 방식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뽑습니까?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형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실제 지원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전형의 유형은 실제로는 바뀔 수 있다. 결국은 교과 성적이 우수한 추천 전형을 받는 학생들이 성균관대학교 학과 모집이나 아니면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이나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원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의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 학생들의 합격생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6개의 전형들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교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2개 전형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가 지원이 가능한 전형은 카톨릭대학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2개 대학은 졸업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몰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추천 인원을 보시게 되어지면 서울대학교는 2명으로 제한하고 연세대학교는 5명. 그렇죠?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는 지원 인원에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은 1명, 고려대학교 추천은 4%까지 제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지역균형은 범위가 넓죠. 5%까지를 두고 있습니다. 과탐 2과목을 요구하는 대학교는 서울대학교는 과탐 같은 경우는 1, 2나 2, 2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수능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 지역균형 선발은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과목을 지정을 요구했지만 올해는 2과목에 대한 지정이 없어요. 하지만 2과목이 지정이 없다 하더라도 대부분 카톨릭대학교 지역균형을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을 원서를 같이 쓰시면서 쓰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2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동일 과목 1, 2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화원, 화투 지정 또는 생원, 생투 이렇게 지정은 안 되고 경희대학교는 지원이 없습니다. 전형의 방식을 보게 되어지면 서울대학교는 1단계 서류평가 이후에 면접 반영 방식 다단계 방식이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이후에 면접을 보는 다단계 전형의 방식이고요. 카톨릭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100%의 의예과에 한해서 인적성 PF 방식의 면접을 봅니다.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서류 플러스 면접이고, 고려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플러스 서류 20% 반영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드렸고, 경희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플러스 교과 종합평가라는 게 들어가요. 결국은 약간은 경희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학생부의 비교과를 반영한다. 물론
경희대학교에서 얘기하는 교과 종합평가라고 하는 건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나와 있는 교과목의 성적뿐만 아니라 관련 교과목의 수행 정도를 본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원한 학과에 대한 적합성이라든가 학생부의 전체적인 우수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학교가 고려대학교죠. 그쵸? 4개 영역 등급 합의 5에 과탐 2과목 평균을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4개 영역 등급 합의 5에 2과목 평균이 대 절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2개 대학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대학교가 경희대학교가 3, 4,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이 3, 5가 되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가 3, 7,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없는 학교는 연세대학교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높은 고려대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죠. 저기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대부분 이런 거예요. 내신 성적이 당연히 우수하겠죠. 학교장 추천을 받는 거니까. 하지만 내신 성적이 우수성뿐만 아니라 첫 번째는 수능 최저가 높은 구간을 노리는 거는 결국은 내신 성적에 그만큼 불안전한 요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학교에 전교 1등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신 성적이 1.0이 나오는 게 아니죠. 또 일반고라고 해서 다 1.0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학교의 유형에 따라서는 전교 1등을 했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1.4나 1.5가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모든 학교의 전교 1등이 1.0이고 모든 학교의 전교 1등이 1.05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생들마다 내신 차이가 있는데 결국 고려대학교의 가장 큰 강점은 수능 최저가 높다.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로 인해서 학생들이 미충족이 발생이 될 수 있고 미충족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1단계를 통과만 한다면 어려운 난이도 있는 이런 유형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내가 내신 성적이 되게 우수하다면 굳이 수능 최저가 높은 구간에 원서를 쓸 필요가 없죠.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하다면 그런 분들은 아마도 수능 최저가 없는 구간이거나 수능 최저가 낮은 구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결국은 6개의 전형, 5개의 대학에서 선택을 하시게 되어질 때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의 우수성, 두 번째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 수능 최저의 도달 가능성 또는 면접의 유형 등을 따라서 내가 대학을 결정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쟁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개 대학의 경쟁률이 제일 높습니다. 카톨릭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의 경쟁률이 높고 그 이유는 졸업자뿐만 아니라 졸업 예정자도 지원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볼 수 있고요. 교과 평균 성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이 1.08, 연세대학교가 1.13, 1.02, 1.18, 1.20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교과 성적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 추천 전형에 원서를 써서 붙는 분들은 대부분 1.0이나 1.1이거나 최대 낮춘다 하더라도 1.2 초반 정도의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요소들은 첫 번째 수능 최저 유무, 두 번째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면접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의 5개 대학 6개의 전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모집 인원과 입시 결과를 보시게 되어지면 경희대학교는 점차적으로 2020, 21, 22학년도로 가면서 합격생의 평균 점수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죠. 1.8, 1.4, 1.5. 두 번째는 2023학년도에서 2024학년도로 가면서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 2023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11명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2024학년도로 가면서는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모집 인원이 40명에서 33명으로 줄고, 그 다음에 지역균형 전형이 18명으로 늘어나니까 지역균형 전형의 선발 비율이 더 크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이거예요. 야, 왜 저렇게 지역균형 전형을 신설하고 지역균형 전형의 모집 인원을 늘려나갈까? 첫 번째 의도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을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의 인원을 줄이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전체적인 입시의 방향이고 교육의 흐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형을 분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대학에서는 이렇게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전형을 분리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교과 성적 중심의 평가 또는 탐구 역량 중심의 평가
일반고 학생, 자사고 학생들 전형을 분리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선발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은 대학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서 어떠한 전형으로 펼친다 하더라도 핵심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고려대, 경희대 같은 추천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필연적으로 추천을 여러 개를 동시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못 쓰죠. 대부분. 하나밖에 못 쓰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학교,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형,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대부분 다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대학의 의도와 다르게 실제 전형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전형을 분리한다고 해서 그게 마치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이렇게 완전하게 확연하게 분리되어지긴 어렵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 학업 수용 전형 간의 특징의 차이 정도로 이해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희대학교 2019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의 교과 분포도를 보시게 되어지면 특징적인 부분들은 전체 합격생의 평균 성적은 1.7, 1.8, 1.4, 1.3으로 계속하고 상승하고 있다는 점. 이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가장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합격자의 하위 구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꼬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019년도에는 4점대 초반에서도 합격자가 나왔고 2020년도에는 3점대 후반에서 합격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3점대 초반에서 합격자가 나왔고 2022학년도 전년도에는 2점대 중반에서 합격자가 나왔다. 이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합격자의 구간이 단절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2019년도에는 지금 보면은 약 2점대에서 3점대에서 단절 구간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고 2020년도에는 1점대에서 2점대 사이의 단절 구간 2021학년도에는 2점대에서 3점대 그 다음에 2022학년도는 1점대에서 2점대 구간 사이에 단절 구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단절 구간이 있다는 뜻은 뭐냐면 결국은 일반고 학생의 선발과 자사고나 과학과의 선발이 분리되어져 선발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경희대학교 내공연산 전형은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과 자사고나 과학과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져 있는 상태다. 대학에서 모집 인원 중에 몇 명을 일반고를 뽑는다, 몇 명을 자사고를 뽑는다, 과학고를 뽑는다라고 하는 걸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선발 인원의 비율이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경희대학교 원서를 쓸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의대를 쓸까, 치대를 쓸까, 한의대를 쓸까 이 세 개 중에서 어디를 쓸까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봤더니 이제 경희대학교 의예과, 한의예과, 치의예과인데 경쟁률이 가장 높은 데는 어딘가 봤더니 경희대학교 의예과죠. 경희대학교 의예과가 20.7대1, 그 다음에 한의예과가 11.8대1, 치의예과가 13.1대1이기 때문에 선호도는 경희대학교 의예과가 가장 높고요. 충원율이 가장 높은 구간도 당연히 의예과가 높겠죠. 아시는 것처럼 의대는 서울권에 많은 의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동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하지만 치대 같은 경우는 서울권에는 서울, 연세, 그 다음에 경희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동 가능성이 작고 치대는 대부분 전남, 전북 지역에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 안 되고 한의과 같은 경우는 경희대 한의대학교가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사실 빠져나갈 구멍이 경희대 한의대 쓰면서 의대나 치대를 쓰는 권이기 때문에 사실 이동률이 높지가 않죠. 내신 성적은 경희대학교 의예과가 내신 성적이 가장 높고요. 서류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경희대학교 의예과의 학생들이 서류평가 점수가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점수에서 제일 높은 점수는 한의예과의 점수가 한의예과의 점수가 제일 높아요. 물론 이건 전체적인 평균 점수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의 의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희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의도는 많은 분들이 이제 수시 원서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만으로 합부를 생각하고 전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성적만으로 합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여러 가지 평가 요소나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런 설명을 통해서 경희대학교의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고 원서 지원을 해보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서 지원은 6개를 다 안정 지원하실 이유가 없죠. 그렇다고 6개를 다 상향 지원하시면 위험하죠. 제가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 말씀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재수의 성공은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원서 지원의 성공에 달려있다. 다리 말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원서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은 재수에서 의대를 가느냐 못 가느냐를 결정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의대를 가는 방식은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올해 가는 방법 아니면 내년에 가는 방법이 있어요. 꼭 반드시 생각하셔가지고 올해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상향 중심의 원서 지원을 통해서 지금서부터 자소서를 준비하고 면접을 준비해서 조금 더 높은 구간을 노리는 전략도 필요하실 거고 두 번째는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혹시 수능 최저를 미충족했었을 때 또는 수능 최저를 충족했지만 불합격했었을 때 재수를 염두에 둘 수 있는 전략도 같이 세우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끔 이제 전화 오시는 분들 중에서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면접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이프리뷰에서 면접 수업 진행하는 거는 이제 9월 13일에 우리가 수시원서 접수 하잖아요. 그때쯤 되면은 면접 일정을 저희가 다 구성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9월 13일 수시원서 접수 하시고 난 다음서부터 예약 접수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수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 수시원서 접수하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미리 예약받고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대학은 인하대학교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인하대학교. 특히 인하대학교는 인하 미래인재 전형이 수능 세장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또 인하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설명 드리고 난 다음에 자료 준비해서 인하대학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